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적인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이 넘쳐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정기적인 식습관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데일리 플래너를 사용하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은 직장에서 바쁘게 일하는 직장인 김 선생입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에 치이고 퇴근 후에는 피곤함에 지쳐 간단한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생활한 지도 몇 년이 지나자 몸은 점점 체력과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죠. 허리라인은 점점 두꺼워지고 혈압이나 혈당도 높은 수치를 가리키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었습니다. 김 선생은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김 선생은 친구에게서 데일리 플래너를 사용해보라는 조언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플래너만으로 식습관을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친구의 강력한 추천과 직접 시도해본 사람들의 긍정적인 후기를 보고 그는 시도해보기로 합니다. 그의 플래너 첫 페이지에는 건강은 계획으로부터 시작된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날, 김 선생은 플래너의 섹션들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간단하게 오트밀과 과일로 시작하기로 계획했고 점심에는 회사 근처 식당의 건강식 메뉴를 미리 조사하여 선택했습니다. 저녁에는 집에서 직접 식사를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레시피를 검색하고 필요한 재료들을 적어두면서 그는 단순히 할 일을 적어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수월해졌고 오후에 나른함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복잡하게 느껴졌던 요리 또한 생각보다 간단하게 완성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플래너를 사용하면서 그동안 관성적으로 섭취하던 음식 대신 조금 더 신경 쓴 선택을 하게 되었고 이는 하루하루 쌓여가면서 생활에 점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 달 후 김 선생은 플래너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기록했던 식습관과 현재의 식습관을 비교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건강한 음식들을 선택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고 무엇보다 체중 감량과 더불어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성취는 그에게 더 많은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주었습니다. 이제 김 선생의 플래너는 단순히 식사를 기록하는 곳이 아니라 그날의 감정이나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적는 일지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은 작은 노력이었지만 그 결과는 생각보다 더 큰 변화로 다가왔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데일리 플래너로 시작해보세요라는 제목 그대로 김 선생의 이야기는 플래너 덕분에 한층 더 건강한 삶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은 이를 다른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래너를 사용하는 것이 매번의 식사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이 쌓여 삶 전체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몸소 증명한 김 선생의 이야기는 건강한 식습관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나는 불면증과 씨름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었다. 나의 일상은 피곤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집중력은 바닥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내 수면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우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드는 것이 중요했다. 기존에는 주말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를 반복했지만 이제는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렵기도 했지만 점점 적응이 되었다. 다음으로 잠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자제하기로 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책을 읽거나 차분한 음악을 듣는 시간으로 대체했다. 이는 나에게 큰 차이를 가져다 주었다. 책 속 이야기에 빠져들면서 자연스럽게 마음도 진정되었다. 밤에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않기로 한 것도 한 가지 변화였다. 커피 대신 따뜻한 허브티를 마신 덕분에 몸이 더 빨리 릴렉스할 수 있었다. 허브티의 은은한 향은 나의 긴장된 신경을 풀어주었다. 또한 명상과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루의 긴장을 풀고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기도 했다. 침실 환경 또한 중요했다. 나는 방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두꺼운 커튼을 설치해 외부의 빛을 차단하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귀마개를 사용했다. 자연의 소리를 담은 오디오를 틀어
놓으면 마음이 평온해져 잠들기 쉬웠다. 처음 며칠은 변화를 실감하기 어려웠지만 몇 주가 지나자 나의 수면 상태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전보다 훨씬 수월해졌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정신적 여유가 생긴 것이 큰 수확이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모여 나의 삶을 조금씩 바꿔놓았다. 스트레스 없는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숙면을 취하며 매일 생기 넘치는 하루를 맞이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건강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던 한 남자가 있었다. 이름은 민수였다. 일을 하느라 바쁘고 그런 민수의 일상에는 패스트푸드가 항상 자리하고 있었다. 그의 관심사는 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빠르게 삶의 목표를 이뤄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피로감에 짓눌렸고 집중력은 떨어지며 자주 감기에 걸리곤 했다. 어느 날 민수는 친구의 추천으로 건강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미영이라고 불리는 영양학 전문가의 강의를 듣게 되었다. 비타민과 미네랄, 당신의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소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었다. 미영은 강단에 서서 알기 쉽게 비타민과 미네랄의 중요성을 풀어내었다. 비타민은 우리 몸의 엔진 오일과 같습니다. 이 오일이 없으면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작동되지 않습니다. 미네랄은 또 어떤가요? 이는 몸의 구석구석 사이사이 부족한 부분을 빠짐없이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미네랄 없이는 비타민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민수는 이 강의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다. 미영은 비타민 A, C, D, E 등의 혜택을 설명하며 이것들이 면역력을 높이고 시력 유지에 필수적이며 뼈를 튼튼하게 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철분, 칼슘, 마그네슘 등 다양한 미네랄이 하는 일을 듣고 민수는 혼란스러웠다. 민수는 강연이 끝난 후 미영에게 다가가 개인 상담을 요청했다. 그녀는 친절하게 그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영양 섭취 방법들을 제안했다. 우선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고 가공식품은 피하며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라고 권유했다. 미영은 한 가지 더 덧붙였다. 그리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후 민수는 큰 결심을 하였다. 직장에서 가까운 시장을 찾아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사고 매일 아침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식사를 하였다. 그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고 몸에 생기가 도는 것을 느꼈다. 끊임없는 피로는 사라졌고 어느새 이유 없이 웃을 수 있는 날들도 많아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는 건강검진에서 전과 달리 모든 지표가 정상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냐고 물었고 민수는 올바른 영양이라는 한마디로 대답했다. 민수는 이제 그의 성공적인 삶의 방식으로 인해 건강 관련 블로그를 시작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양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비타민과 미네랄의 이야기는 이처럼 그의 삶을 변화시켰고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었다. 민수는 항상 말한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이 무엇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꼭 자신에게 맞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맛을 찾아보세요. 네 번째 이야기.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시간이 금이라는 말이 피부로 와 닿는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보면 오늘의 스케줄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일터로 향하거나 학업 과제에 몰두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물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가장 소홀해지기 쉬운 것이 바로 식사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한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는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일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고민을 하면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건강한 식사를 챙길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한다. 우선 식사 준비의 핵심은 계획하기에 있다. 주말이나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 그 주의 식단을 미리 계획한다. 이를 밀 플래닝이라고 부른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아침은 과일과 요거트, 점심은 샐러드와 닭가슴살, 저녁은 구운 연어와 찐 채소로 구성을 미리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매일매일 무슨 음식을 먹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를 밀프렙이라고 한다. 밀 플래닝을 통해 주간 식단이 계획되면 일요일 같은 날을 이용해서 한 주치 식사의 주요 재료를 한꺼번에 준비한다. 채소는 세척 후 썰어서 밀폐 용기에 담아두고 고기나 생선은 하루 분량씩 소분해서 냉동해둔다. 이렇게 준비를 해두면 평일에는 재료만 꺼내서 금방 요리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꿀팁은 멀티밥솥이나 에어프라이어 같은 주방 가전제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버튼만 누르면 밥과 요리가 동시에 끝나는 최신식 제품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멀티밥솥에 현미밥과 동시에 닭가슴살을 넣고 출근하면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완성된 건강 식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에어프라이어로는 냉동 상태의 채소와 단백질을 손쉽게 조리할 수 있어서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건강한 식사의 기본인 신선한 재료를 쉽게 구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대형마트에 가서 일주일치를 한 번에 사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급한 대로 작은 장보기를 통해 신선한 재료를 확보하는 것이 더 좋다. 또한 현지 농부 시장에 들러가서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도 신선한 재료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식사 준비에 가족이나 룸메이트를 참여시키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다. 함께 요리하면 더욱 즐겁고 각자의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창의적인 건강식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책임을 나눌 수 있어 개인이 느끼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약간의 계획과 노력을 통해 건강한 식사를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이는 단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작은 습관의 변화를 통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번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최적화된 식사 준비법을 찾아보기를 권장한다.